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을 제출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7월에 출범한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연금개혁 초안 도출을 위한 공청회를 포함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예정보다 6개월이나 지난 11월 16일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게 되었고 상급기관인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자면 2023년 기초연금 예산 22조 5천억 원 대비 향후 엄청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50%로 줄이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을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인 소득 하위 70%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는 40%에서 50%로 더욱 축소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연금개혁 시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평균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인 11% 수준에서 최대 15% 내외 수준으로 끌어올려 설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은 최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연금 체계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대안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 모수 개혁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은 현행 제도의 틀을 개편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더 걷어서 더 많이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아주 조금 받는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국민연금의 인상률은 얼마나 될지, 지급액은 언제부터 얼마를 줄지도 정하지 못한 백지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 또다시 이러한 두리뭉실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음으로 대안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하고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연금으로 개혁해 어려운 노령층에 대해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김용하 공동자문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중위소득 기준을 잡아서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계층에게 좀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을 4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0%를 넘는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을 어려운 분들께만 집중적으로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최저소득 보장연금으로 개혁한다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겠다는 가입자가 33.4%나 된다는 사실만 봐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 세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성격을 일부 통합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계층에게 좀 더 높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40에서 50%까지 축소하고 지급 금액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최종 개정안에는 직역연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은 4차례의 연금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왔으나 국민연금과 보험료 급여 체계가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8만 원인데 반해 직역연금은 200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만 63세로 정해져 있지만 국민연금은 퇴직 즉시 수급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대안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완전 통합. 대안 두 번째, 신규 입직자 국민연금 가입. 대안 세 번째,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국민연금 개혁 내용을 직역연금에 함께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직역연금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또한 이론적 방법을 그냥 나열해 놓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민간자문위원회의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은 국민연금 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그 누구도 최종 개정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어르신들의 표를 많이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년 총선이 지나면 3년 뒤인 2027년에는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하고 다시 1년 뒤엔 총선을 해야 하고 이렇듯 쳇바퀴 돌듯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결국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보편적 복지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납득이 가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여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연금 개혁의 소식을 전해드리길 소망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